오늘 마운틴 곡스 지금 배상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슈가 되냐면은 마운틴 곡스 해킹은 2014년이에요. 한참 옛날이고 지금으로 치면은 어, 그 해킹할 때는 한 483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24,000달러잖아요. 그리고 고점으로 생각하면은 10배 아니 100배 이상이죠.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이 물량을 당연히 배상받은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장도 별로 안 좋은데 마운틴 곡스 해킹 당시에 그 코인을 해킹당했던 사람들한테는 어, 지금 팔아도 개이득인 거죠. 지금 팔아도 한 50배 정도 먹으니까 난 그냥 지금 저점이고 뭐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운틴 곡스는 배상한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상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악재로서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했고 17년도에도 그랬고 18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도 매년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마운틴 곡스의 유령이라 이미 망한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가 가진 그 배상 책임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마운틴 곡스 배상이 어떻게 마운틴 곡스 해킹이 진행이 됐고 물량은 어떻게 될 건지 이것이 배상이 진짜 배상이 되게 된다면 악재인지 호재인지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읽어봤는데 정리를 되게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8월 말부터 14만 개 비트코인 시장이 풀리게 된다. 이전까지는 말만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배상한다는 말이 계속 있었고 그 피해자한테도 메일이 계속 가고 있고 그랬어가지고 굉장히 배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마운틴 곡스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자 보냐면 2010년에 나타난 일본의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이거 덕분에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상 그 다크웹이나 그냥 그런 개인 간의 거래가 거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사이버머니였어요. 이게 뭐 가치를 엄청나게 지니고 있진 않았고, 근데 이 마운틴 곡스가 이제 나타나면서 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그리고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1불 미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가치를 지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운틴 곡스가 이렇게 주도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파이를 키운 것도 사실이죠. 2011년에 해킹을 당하면서 25,000개의 비트코인이 도난 당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슈들이 계속 있었죠. 소송도 있었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모든 게 초기였어요.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초기였기 때문에 마운틴 곡스 같은 만한 거래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았고 모든 비트코인 거래량의 70% 이상 그 당시에는 거래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비트코인 마운틴 곡스에서 거의 메인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되었죠. 그리고 2013년에 사상 1000달러를 돌파하고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2년 만에 1000배가 넘었죠. 1달러 미만이었는데 1000달러 돌파했으니까 이 사이에 1000배가 넘게 됐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운틴 곡스가 2014년에 출금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CEO가 갑자기 사임하면서 해킹당했다. 85만 개가 해킹당했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비트코인도 굉장히 폭락을 했었어요. 75만 개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총 21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75만 개면은 엄청난 양이죠. 회사가 그래서 파산 절차를 밟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했는데
디지털 지갑을 발견합니다. 20만 개의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디지털 지갑을. 그 중에서 이제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해서 35,800개를 즉시 팔고 나머지 14만 개를 이제 그 피해자들 마운틴 곡스 사태로 인해서 출금을 못하고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재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법정 싸움을 해왔어요. 법정 싸움을 해오면서 배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었고 배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뭐 이런 메일이 채권자 상환이 공식화되고 실제로 이제 지급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메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환 시작은 8월 말에 시작할 거라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진짜 이제 시행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달러 중에 원하는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번에 마곡 해킹 물량을 두고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했다시피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평단이 5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팔고 싶어 할 거고 그 14만 개의 물량은 시장이 받아들이기 지금 가격으로 시장이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세장인데.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 14만 개가 막 매도되면서 $10,000도 깨지고 이더리움이 시가가 총액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반강제로 존버를 했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는 자기가 이미 69K까지 간 걸 봤는데 매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미 비트코인을 고점을 찍고 지금 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할 것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말들과 긍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마운틴 곡스에서 그 청구권 있잖아요. 청구권이 일종의 채권처럼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장외로 많이 팔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100 BTC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마운틴 곡스로부터. 근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냥 빨리 이거 골치가 아파. 그냥 미래고 나발이고 모르겠어. 그냥 이거 언제 줄지도 모르는 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 늙어주고 그냥 나 받을래 라고 해서 내가 90BTC였지만 지금 현 시세로 해서 받을게. 그 대신 너가 100BTC 그냥 가져. 10BTC 공짜로 가져. 이런 식으로 채권이나 장외거래 형식으로 팔렸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K에도 10,000불 때도 팔렸겠고 20만 불 때도 팔렸겠고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다 팔렸겠죠. 그래서 장외거래로 이렇게 판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해킹당해서 강제로 존버를 한 셈이니까요. 그 비트코인을 산 사람 중에는 여유가 있어서 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이 진짜 비트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려고 샀는데 이렇게 묶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운틴 곡스 청구권에 의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구권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실제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즉시 매도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미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4만 불, 5만 불 때에 산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물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조건 풀리게 되면 악재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게 그 이 청구권을 팔 수 있었다라면 빨리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팔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청구권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그래 나는 마운틴 곡스 물량을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을 받는다 해도 바로 팔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고점을 기다리고 뭐 1억 막 10만 불 100만 불 이런 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차피 자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나 급할 게 없잖아요. 조금 떨어지면 49배
오르면 52배 막 이런 식인데, 그래서 가격 반영도 급하게 팔 사람들은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이미 돼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고, 안 판 사람들 역시 즉시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권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안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팔진 않을 거란 얘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마운팅 곡수로 인한 퍼드 하락에 대한 이런 두려움 같은 거는 오히려 이 마운팅 곡수가 청구를 시작하고 분배를 시작하면서 악재 해소가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뭐 악재 해소가 됐다 해서 뭐 비트가 상승한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마운팅 곡수로 인한 뭐 마운팅 곡수 물량이 풀린 대로 인한 퍼드로 인한 하락 같은 거는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마무리 된다면요. 자,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문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운팅 곡수 문제는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배상이 시작되면은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